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스닥 100 아니면 S&P 500 어떤 인덱스가 더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주요 인덱스는 나스닥 100이랑 S&P 500이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 주식은 S&P 500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로 나스닥 100은 어떠냐,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게 더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두 개의 인덱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S&P 500부터 설명을 드리면 S&P 500은 1957년도에 출시를 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덱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상위 50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이고요. 이 500개 기업들이 전체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인덱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비중이 모두 다 다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일수록 비중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가총액의 경우 총 발행된 주식 수와 각 주식의 가격을 곱하면 그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섹터가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30% 미만입니다. 그리고 S&P 5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섹터들 중에서 탑3에 들어있는 섹터가 전체의 53%를 차지합니다. 이는 나스닥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탑 10 기업들의 각각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의 경우 S&P 500의 5.9%를 차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6, 아마존은 3.8, 페이스북은 2.1, 테슬라는 1.7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중은 각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500개 기업들은 총 11개 섹터로 나뉩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에너지, 원자재, 산업,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기업이 있다는 뜻은 이 인덱스들이 한 섹터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섹터로 나름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P 500의 탑 5 섹터를 보시면 테크놀로지가 27.6%, 헬스케어가 13.3%, 임의 소비재가 12.4%, 금융이 11.4% 등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나스닥은 1985년도에 출시를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미포함한 탑 100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이랑 빅테크 쪽이 매우 강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금융과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나스닥 100의 경우 금융 섹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나스닥 100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100의 경우 테크 섹터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인덱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의 탑 10 비중을 보시면 애플이 11.35, 마소가 10.15, 아마존의 경우 7.66, 페이스북 4.05, 테슬라 3.87. 확실히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 애플이 5.9%밖에 안 되는 반면 나스닥 100의 경우 애플이 11.35%나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은 보통 그냥 테크 인덱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하지만 펩시나 스타벅스와 같이 이런 다른 섹터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의 섹터별 구분을 보시면 테크놀로지가 57.8%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서비스 섹터가 그 다음으로 19.15, 그리고 소비재가 9.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S&P 500과 나스닥 100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지난 15년간 연평균 16%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S&P 500의 경우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스닥의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5년 전에 나스닥 100을 투자를 했다면 10년 누적 수익률로 나스닥의 경우 연평균 9%의 수익률을 얻었을 거고 S&P 500의 경우 연평균 5%의 수익률을 만들었을 겁니다. 반대로 맥시멈을 보면 나스닥 100의 경우 21%의 수익률을 보였고 S&P 500은 14%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미니멈을 보면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8%, S&P 500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나스닥 100의 경우 테크 섹터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S&P 500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상승률도 높지만 하락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 이만큼 테크 섹터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2002년에 일어난 닷컴 버블과 같이 이런 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38%까지 빠졌고 S&P 500은 23%밖에 안 빠졌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42%까지 빠졌지만 S&P 500은 38%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의 성장은 결국에는 테크 섹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팽 주식 같은 경우 이 팽만 해도 나스닥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와중에 S&P 500에서는 이 팽 주식들이 1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나스닥 100을 투자해야 할까요? S&P 500을 투자해야 할까요? 확실히 수치상으론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 100이 테크 섹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도 좋지만 변동성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반면에 S&P 500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시가총액에 의해서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보다 변동성도 낮고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을 대변하는 인덱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성향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한 주식을 한꺼번에 같이 보유하고 싶다면 S&P 500을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어차피 테크 섹터만 관심이 있고 그쪽에만 투자를 할 거라면 나스닥 100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사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다면 나스닥을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나는 나스닥보다 좀 더 변동성이 낮은 S&P 500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S&P 500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정답이 없고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나스닥 100을 선택할 거냐, S&P 500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